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친미 정권 수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란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민족주의에 관해 석유, 굴욕,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란을 아랍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아랍과 다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라비는 생족이지만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은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아라비는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페르시아인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수천 년의 찬란한 문명사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민족주의가 근대적 정치운동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석유의 발견이었습니다. 1908년에 이란의 남서부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맨 처음 발견된 유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석유 부자 중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영국 자본이 설립한 석유회사의 독점적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60년간의 석유 채굴권을 영국에 넘겨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란이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우 적었습니다. 석유 자원이 외국 자본에 수탈되는 구조는 이란 국민에게 석유 주권의 회복을 민족적 자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이란 민족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사데크는 한 명의 정치인이 특정한 시대를 상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주권 회복을 평생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1949년에 창설된 국민전선을 이끌며 이란 민족주의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의회 내의 석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유화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1951년 3월에 석유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4월에 모사데크를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석유 국유화는 수십 년간 외세에 종속되어 이란의 자원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사데크 정부는 대형 정유시설을 접수하고 영국 측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영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산 석유에 대한 국제적 보이콧을 조직하고 해군을 이란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모사데크와 이란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석유 국유화에 대한 지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모사데크는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의 입장을 직접 변론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원민족주의 물결은 이란을 넘어 중동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모사데크는 이란 민족주의를 민주주의와 결합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석유 주권과 의회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 결합이 모사데크를 이란 현대사에서 민족주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사데크 편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 8월 19일 미국의 CIA가 주도하고 영국의 정보기관 MI6가 협력한 아약스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사주했습니다. 1954년에 과테말라, 1965년에 인도네시아, 1973년에 칠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초의 사례가 1953년 이란의 쿠데타였습니다. 이란 군부의 친왕정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사데크는 의회민주주의자였지만 빨갱이로 몰아서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되었습니다. 1956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1967년까지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팔라비 2세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절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군부 쿠데타는 이란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을 이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팔라비 왕정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 조직은 해산되고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팔라비 왕정은 1957년 비밀 정보기관인 사바크를 만들었습니다. 사바크는 박정희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사데크를 지지하는 모든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은 민족주의를 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와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모사데크에 대한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모사데크에 대한 기억은 반팔라비 투쟁이 정신적 자원으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군부 쿠데타는 팔라비 왕정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종속된 왕이라는 서사는 1970년대 반정부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살아서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민족주의의 순교자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63년에 팔라비가 선포한 백색혁명은 이란 민족주의의 새로운 균열선을 만들었습니다. 백색혁명의 목표는 근대화였습니다. 토지개혁과 여성의 권리 향상,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백색혁명은 테헤란을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전통과 정체성을 무시한 서구화는 거센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백색혁명은 위로부터의 근대화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백색혁명은 팔라비 왕정의 독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의회는 국왕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식물로 전락했습니다. 왕정과 결탁한 특권 세력이 산업화의 과실을 독차지했고 대다수 민중은 소외되었습니다. 백색혁명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팔라비에게 토지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이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백색혁명은 기득권을 침해받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종교재단의 토지 몰수와 여성 인권 신장은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팔라비는 이슬람 성직자들을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지만 이것은 이슬람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란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적 전환은 이슬람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아파 이슬람의 성직자 계층은 현색 권력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세속적 이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성직자였던 호메이니는 이슬람주의를 민족주의적 정서와 전략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팔라비를 이슬람 공동체를 배신한 친미 꼭두각시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1978년부터 왕정에 반대하는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탓에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이슬람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좌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뭉쳤기 때문에 민중봉기가 성공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의 역사적 배경에는 1953년의 쿠데타, 석유 자원에 대한 외세의 수탈, 백색혁명에 대한 굴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감정은 이슬람 신앙과 함께 반왕정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접착제였습니다. 1979년에 일어난 이슬람 혁명은 이란 민족주의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외세에 종속된 왕정이 무너지고 이란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서사가 혁명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이란 민족주의의 운명은 역설적이었습니다. 호메이니와 이슬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이란 국민 중에 페르시아인이 절반 이상이지만 아제리인과 쿠르드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호메이니에게 이슬람 공동체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소수민족을 차별하여 이슬람의 연대를 해체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사데크에 관한 기억은 팔라비 시절과는 다른 이유로 불편해졌습니다. 모사데크가 상징하는 세속적 민족주의는 이슬람 공화국의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정체제 지지자들은 모사데크를 서구 열강에 맞서긴 했지만 정교 분리를 주장했던 실패한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반면에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사데크가 신정체제의 대안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추구한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란 민족주의의 역사는 석유에서 시작해 쿠데타와 혁명으로 이어진 굴욕과 저항의 서사입니다. 모사데크가 꿈꾼 민족주의는 자원 주권과 의회 민주주의의 결합이었습니다. 그 꿈은 1953년의 쿠데타로 좌절되었고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은 그 꿈의 일부만을 실현했습니다. 외세에 종속된 왕정은 무너졌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슬람 신정체제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이란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모사데크가 추구했던 염원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독재를 거부하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체제 내 개혁파에게 모사데크는 정치적 상징입니다. 미국과의 긴장은 이란 정치의 핵심 축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는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식인, 중산층 청년 여성, 소수민족 중에는 이슬람 신정체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회 저변에는 강한 민족주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반해세 의식을 자극하는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족주의 정서가 살아있는 한에는 미국이 이란을 손에 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 소수 민족의 자치를 보장하는 민주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외부인의 시각입니다. 이란의 민주화는 외세가 아니라 이란 국민들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외세의 개입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듯이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중동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습니다.